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나라가 울고 웃고 하는 이런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터키가 사실은 굉장히 친밀한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었고, 그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나토로부터 축출당하는, 또 나토에서 현재 왕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터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태세 전환을 해서 푸틴 대통령의 정말 이 눈동자가 튀어나올 만큼의 뒤통수를 때려버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거하게 쳐서 지금 우리 눈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눈이 튀어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멀쩡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해 인도네시아가 무너뜨린 양국 군사협력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끝내 우리나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의 군사협력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정말 온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을 확정하고 조달 계획에 반영했다고 유도 마고노 해군 참모총장이 현지 언론 컴파스와의 인터뷰에서 3월 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고노 총장은 우리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소 1,300톤 이상의 잠수함 조달을 원하며,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스콜펜급이 우리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라며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네발 뉴스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2차 계약 이행에 힘을 실어준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며, 인도네시아 해군 측이 한국과 기존에 체결한 잠수함 도입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제기했습니다. 네발 뉴스의 질의를 받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프랑스 나발 그룹은 한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라며 답변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이는 정상국가 간 무기 거래는 물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황당한 사례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조달할 것처럼 우리나라에 접근해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3척을 기술 도입 형식으로 도입한 뒤에 추가 2차분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3년째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기술 지원과 전투함 공여 등 계속되는 호의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제 이 나라와의 군사 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때는 우리 방산의 정말 발전의 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상무기 그리고 KT-1 같은 것도 수입해 가기도 했고, 또 이 잠수함 분야에서도 우리가 최초로 사실은 우리가 장보고급 잠수함 독일로부터 도입해서 그 9척 라이센스 생산하는 기술, 이것만 있을 때 인도네시아의 209급 잠수함 우리가 창정비 해주는 그 수주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해군에서 행사도 했었어요.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에서 그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모델 만들어서, 사실은 209급 개량형이죠. 그걸 인도네시아에 판매를 했는데, 12척의 잠수함을 구매하면서 이걸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나누어서 하는데, 1차분 3척, 그리고 1차분 3척을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이제 거기 기술 이전해주고 라이센스 생산했죠. 그리고 2차분 3척, 이것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기술 조금 더 많이 가져갔겠죠. 그러나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을 지불 안 한 겁니다. 수년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라고 하던 중에 결국은 프랑스의 나발 조선소하고 스콜펜급 도입 계약을 확정해버렸습니다. 계속 문기적 뭉개다가 그 문기적 뭉개는 그 시기에 한국 공군의 KF-X 자기 전투기죠. 우리 독자 전투기. 거기에도 참여해서 20%의 개발비를 내기로 하고 돈을 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제기 내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라인 깔아줘. 그럼 시제기 주고 라인 깔아주면 시제기 뜯어보고 역설계 해가지고 이미 공동개발하느라고 기술자들은 보내서 계략적인 기술은 배웠겠다. 자기들 독자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협상을 왜 해줍니까? 나름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보려고 가서 노력을 했는데, 해군 참모총장하고 악수하고 양국 방산 협력 잘 하자라고 하지 딱 열흘 만에 이렇게
뒤통수를 쳐버렸는데 참 해군 참모총장 멋쩍게 되었습니다. 뭐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안 좋네요.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이런 나라하고 계속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이 잠수함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계속 돈독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에서 퇴역하는 포항급 초계함, 우리 발표로는 한 척, 인도네시아 발표로는 세 척, 이거를 공짜로 인도네시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취소해야 되죠. 아니 얘들은 계약서 사인까지 하고도 계약금 안 주고 또 몇 년씩 뭉개다가 취소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줍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줄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취소하고 그리고 랑갈함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에서 창정비 해준 그 잠수함이 작년에 무리하게 자기네들 이제 창정비 또 이 어느 연령이 지나가면 또 창정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따가 무리하게 어뢰 발사 테스트를 하다가 그냥 침몰해 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대우조선이 창정비 잘못했다. 그래서 침몰한 거다라고 정치인들이 프레임 짜기도 하고 그래서 뭐 관계 개선해 보려고 여기다가 또 잠수함 정비 지원 인력을 또 보냈습니다. 왜 보냅니까?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인력도 없는데 다 철수시키고 그 잠수함 지원 인력들 다 철수시키고 포항급 초계함 절대 주지 말고 그것도 취소하고 KFX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시 인도네시아하고는 방산협력 하지도 말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뒤통수 친 나라가 있었는데 또 중동에서 뒤통수를 쳤는데 좋은 뒤통수입니다. 한때 에어쇼 행사장에서 푸틴과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푸틴의 뒤통수를 거하게 때렸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봉쇄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량의 무인 공격기를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터키로부터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 다수를 인도받았으며 이는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올렉시 리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월 2일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의 이번 발표는 하루 전에 터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A400M 수송기가 키우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적이 식별되면서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졌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전달된 TB2 무인공격기의 수량은 14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전에 6대의 TB2 무인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가 공급으로 우크라이나의 무인공격기 전력은 개전 초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터키가 개발한 중고도 장기 채공 무인공격기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은 630kg, 탑재 중량은 55kg에 불과하지만 값싸고 운영이 편리해서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무인기입니다. 당초 우크라이나는 50대의 TB2를 주문하고 초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자국에서 면허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터키가 자국 조달용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 정부는 나토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과 중국, 러시아 밀착으로 나토 축출 위기까지 갔었던 터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에르도안 대통령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네요. 우크라이나가 이 바이락타르에서 만든 TB2 소형 무인공격기 여기에는 움타스라고 하는 터키제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뭐 터키판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재원상으로는 최대 4발인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2발 이렇게 장착하고 가서 때리는 그런 무인기인데 워낙 작아가지고 지휘통제센터에서 150km까지만 통제가 돼요. 더 이상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공격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또 정말 착한 가격인데 한 대당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은 뭐 얼마입니까? 한 24억 정도의 대전차 미사일 2발 달고 하늘에서 폭격할 수 있는 이런 무인기가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50대 계약을 하고 그중에 10대는 직도입 그리고 나머지 40대는 우크라이나 현지 면허 생산,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러던 중에 6대 받은 상황에서 전쟁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터키가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생산해 놨던 그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먼저 준 겁니다. 먼저 주고 그러면은 14대가 가져갔으니까 직도입 10대 하기로 했으니까 그 직도입 6대만 가져갔고 직도입 아직 4대가 들어왔죠. 그 직도입 4대를 갖다 주고 추가로 면허 생산을 40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면허 생산 40대 취소하고 30대만 하기로 하고 아마 10대를 추가로 면허 생산 비용에서 빼서 준 것 같습니다. 정말 터키가 이런 결정을 또 참 희한하게 했는데 지금 이 서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막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항공 통제, 공역 통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겁납니다. 격추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폴란드에 이동을 해서 폴란드에서 군용 트럭도 아니고 군용차는 이제 들어가면 맞을 수가 있으니까 민간 운송회사 트럭을 이용해서 그 컨테이너 트럭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키우나 인접 지역으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터키는 수송기를 3대를 이륙시켰어요. 그 중에 한 대는 폴란드로 가고 이 폴란드로 가는 수송기는 이 ADS-B를 계속 켜고 나 폴란드로 가고 있어 딱 보여주고 나머지 2대는 이륙하고는 껐어요. 끄고는 보니까 덜컥 이 키우 남쪽 공항에 이렇게 착륙해 있는 겁니다. 여기가 키우 남쪽에 보리스필이라고 하는 이 국제공항인데 민간 공항이에요. 여기에 한쪽에 이렇게 뭔가가 있네요. 이게 보니까 터키에서 날아온 A400M 수송기였던 겁니다. 이 수송기 한 대에 7대씩의 TB2 무인기 그리고 탄약 이런 거 싣고 여기 와서 갖다 준 배달을 한 겁니다. 항공 배송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이번 전쟁에서 나토로부터 굉장히 의외의 어떤 그 신뢰를 받게 됐는데 일단 보스포러스 해협을 봉쇄해 버렸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은 가장 좁은 폭이 800m. 이거 그냥 터키가 딱 봉쇄하면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군용 선박도 갈 수 없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 보스포러스 해협 바깥 이 지중해, 동지중해 발트해에서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돌아온 발트 함대 소속의 애드미럴 유스티노프 이 슬라바급 순양함 전단 구축함 3척이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태평양 함대에서 온 바르야그 즉 슬라바급 순양함 전단 여기 또 3척이죠. 우달로이하고 고르시코프급 이렇게가 지금 이 지중해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얘들이 들어가서 힘을 보태가지고 오데사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 딱 막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나토도 못 들어가고 또 러시아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가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 그냥 원래 여기 있던 세바스토폴에 있던 흑해함대 소속은 좀 넣어줘 이렇게 해서 좋아 그건 해줄게 해가지고 지금 흑해함대 소속으로서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에 지원 나가 있던 배들이 좀 있습니다. 군함이 그건 넣어주고 발트 함대와 태평양 함대에서 온 전력은 안 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흑해의 러시아 해군력을 아주 급감시켜버리고 또 이어서 공군 무인기를 14단을 갖다 주니까 이 무인기가 지금 다니면서 러시아군의 부크-M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공격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상황을 통해서 미국 그리고 나토에게 지금 완전히 그냥 나토에 축출될 상황인데 잘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러시아의 그 에어쇼에 가가지고 푸틴 대통령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노점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정말 행복한 사이좋은 시기를 보낼 때입니다. 이때 이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할 때였는데 이때 수호의 57도 같이 하자 난리 났었죠. 이런 시기였는데 뒤통수 때려버리고 나는 나토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정말 나토로서 성실한 그런 나라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잘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